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는요. 양봉샤스죠.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게 상담 방송 오늘도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상담 접수 기다릴 테니까 전화 023153-161, 16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시장이 빠진 만큼 자세하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종목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꼭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8월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크릿 원정대에 대해서도 문자 샵 0082번으로 현재 참여를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는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재미있게 달리고 싶으신 분들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의 사나이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재미있게 상담 방송을 해볼 텐데 사실 위원님들 팬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거의 금요일 이 시간이 팬미팅 같은 느낌이 전 가끔 들거든요. 아, 네. 이제 그만 겸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 거고요. 네. 앞으로 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잘 분석을 해드려갖고 또 수입에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책임감이 많이 생기네요. 네, 인기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 이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접수해놓고 앵커가 너무 많이 많다. 내 종목 나와야 되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니까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 전화, 문자 열어두고 상담을 접수할 때 그동안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늘 안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빠졌어요. 네. 이번 주 장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장 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체크하셨을까요, 위원님? 네, 이제 7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좀 장이 안 좋아졌는데 그 전에 이제 주유소에서 제가 월요일날 이제 출연을 할 때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3월부터 이제 쭉 시장이 빠져도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추세대로 갑니다. 신고가를 갈 거다라고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려왔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일요일 날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이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하나 생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한 6월 중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던 관점을 조금 바꾸는 시점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요번 주에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FOMC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미국 부채 한도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뇌구조에서 설명해 주셨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FO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미국장이 뭐 선물 시장이 좀 안 좋게 오늘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도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 추세적인 흐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고점을 지금 내리면서 파동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은 결국 하락 트렌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저점으로 잡고 반등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딱히 그렇게 시장을 강하게 상방으로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파산이 임박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7월 31일까지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31일까지 미국 국회에서 이 부분 합의를 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2019년 7월에 이제 2년간 유예를 했거든요. 다시 연장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뭐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던 뭐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파산을 막기 위해서 재무부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2011년도에 한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산이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신용 등급이 강등을 당하면서 지수를 보게 되면 약 한 20% 정도 빠졌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20% 정도 빠졌었고요. 미국 증시도 뭐 한 18% 정도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되면 저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 물론 미국이 파산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좀 하방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기사 보셨다시피 델타 변이 지금 확산세 굉장히 폭발적으로 미국에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한번 크게 밀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GDP 연간 뭐 8.5%의 성장을 기대했던 부분이 6.5%로 또 감소가 됐고요. 그렇죠. 요게 또 다음번 회의 때는 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추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한 차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도 뭐 충분히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회가 될 거고 그러지 못하다 하면 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좀 견뎌내야 되는 어차피 견뎌내기만 하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소나기 먹구름이 저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데 네. 굳이 뭐 우산을 안 들고 나갈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두시고 월요일 날 뭐 31일까지가 이제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느냐 못 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월요일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장 미국이 좀 안 좋게 움직인다면 아마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좀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개파락 출발한다면 반등 시에는 좀 현금을 확보하는 수익권인 종목들이 있다면 비중을 좀 줄여놓는다든지 어찌됐든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게 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국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주현 전문가님 시장 정말 잘 봐주십니다. 종목도 물론이고요. 이쪽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복귀를 좀 해봤으면 본격적으로 상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빠져서 종목이 어떤지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 만나봐서 인사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JM 게임즈야.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은 20% 2,980원이야.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던 종목이긴 한데 네. 혹시 저희 TV 보고 사셨어요? 예. 정말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잘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밤늦게. 아유, 네, 예. 선생님. 근데 이거 방송 보고 사셨으면 여기 가격이 2,500원대 사셨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지? 다른 분이 또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 좀 내리따고 사는 게 이랬습니다. 그랬구나. 네. 일단 일단 뭐 시세는 뭐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 예, 예. 메타버스 관련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좀 빠지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협주들, 그저께인가 경협주들이 이제 갑자기 확 움직이면서 예.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델타 변이 확진자가 뭐 1,800명 넘어갔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키트 관련주라든지 그런 관련주들도 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예. 일단 테마들은 좀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조정이 좀 조정기를 거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네. 거래량이 이날 7월 20일 날 좀 강하게 나왔던 날이 있거든요. 양봉에 예. 윗꼬리가 달린 날인데 예. 저게 저는 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저 구간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도 일단 주봉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항권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고 또 눌렸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테마는 뭐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제 좀 등락이 좀 더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한 번 더 테마들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은 선생님께서는 단기로 보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YGM 게임 같은 경우는 2,500원, 2,600원 정도가 예. 이 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예. 여기 앞에 이제 크게 2월 달에 상승이 나왔을 때의 뭐 종가 정도도 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저 주유소 포트에 편입시켰던 구간도 요 구간 뚫기 직전에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예. 요 구간을 이제 뚫어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려올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 2,600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을 지지와 저항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활용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을 잘 지켜주면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이탈은 나왔다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세요. 얼마까지요? 한 2,500, 한 20원, 2,500원 정도 딱 보시면 되겠다. 그냥 가격적으로. 그래갖고 한 2,500원 정도까지는 뭐 눌림이 뭐 장이 안 좋으면 더 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여기서는 좀 돌릴 수 있는 위치긴 해요. 지금 오늘 저점이. 그런데 요 구간에서 아직 어떤 뭐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다 생각은 해놓으시되 2,500원 정도까지 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요 구간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면 예. 선생님 평단 지금 3,000원 부근이니까 예. 대략적으로 뭐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반등 나올 때 저항 직전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게 되면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만약에 저기까지 이제 조정 나온다라는 가정을 하면요. 예. 지금 고점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에 한 중심 가격대 살핀다 하면 뭐 3,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저항이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조정받고 다시 또 뭐 돌파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뭐 정말 큰 재료가 또 뉴스가 나와준다면 한번 뚫어는 내겠지만 지금 앞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횡보했던 구간 있잖아요. 네네. 이런 횡보했던 구간들은 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일단 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세요. 3,000원이야.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고 이 종목을 사셨으면 이 가격에 안 들어가셨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메타버스 앞으로도 유망한 섹터군은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신일전자요. 아유, 신일전자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2016원이고요. 2016원이요? 네, 2016원, 그리고 비중은요? 11%요. 11%. 네. 2016원이면 굉장히 싸게 사신 거긴 한데, 그쵸?
2,716원이요. 2,716원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화를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2,700원 라인에서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사신 거고요. 제가 위원님께 신일전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일전자가 폭염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잘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월봉의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는 뭐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이제 터졌고요, 그죠? 네. 지금 보면 홈쇼핑에서 어젠가 그젠가 또 서큘레이터 또 판매를 하고 있던데 네. 뉴스 나온 거 보면 분당 12대씩 막 팔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 뭐 올해 지금 7월이니까 3분기쯤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박스권 저항 자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깨고 내렸는데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한 차례 이제 돌림이 나와주다가 요 구간이 아마 경협주가 움직인 날일 겁니다. 7월 27일이.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큰 테마가 움직이면서 수급이 글로 가면서 지금 좀 밀린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조정 나온 부분들 보면 앞에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런 갭이 한번 열린 구간이 있거든요. 네. 요 갭 구간을 일단 메웠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동의 출발점까지는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의 돌림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부정적으로들 말씀하시던데요, 전문가님들이요? 뭐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시세 나왔다가 밀리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분봉상에서 이렇게 이제 갭이 열려 있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조정 나오게 되면 전 되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찌됐든 급등을 지금 한 부분이 지금 저점 구간에서 보면 1,900원, 1,900원. 네. 1,9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000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이 상승 파동의 한 중심 가격대 이하로 내려올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오다 성공을 못하고 밀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여기 갭 뜨면서 출발했던 그 지지 라인 그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네. 분봉상 지금 보면 트렌드가 이렇게 하락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 파동이 하나가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실려주게 되면 그때는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패가 될 가능성은 뭐 일절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속 그냥 홀딩하는 게 낫다는? 지금 일단은 선생님 비중이 11%시니까요. 네. 이대로 보유하시고요. 네. 여기서 일단 제가 지금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갭 구간인 2,200원, 2,230원 정도 되거든요. 뭐 요 구간을 뭐 장이 안 좋아서 뭐 살짝 이탈시킬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2,200원이라는 요 가격대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요. 네. 그리고 눌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눌림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시세 나올 때 따라 붙지 마시고요. 네. 기다리셨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때 눌림 지점에서 추가 매수 한 지금 11%니까 한 10% 정도 더 하셔가지고 평단을 예.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한 2,250원, 2,300원 이하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쯤 하신다 하면 제 생각엔 평단 한 2,600원 이하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조정 나온 이 하락 파동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한 2,600원이니까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2,200원대 추가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2,200원대 그러니까 앞에 파동이 안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반등 거래량이 안 나와주면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올 겁니다. 지금 보면 5일선 이하에서 계속 눌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 번도 위로 안 올라섰죠. 네. 5일선 위로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음봉으로 하나 떨어질 거예요. 그때 매수를 네. 하는 겁니다. 종가쯤에 아.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종가쯤에. 예, 음봉이 나오는 날 종가 한번 거래량 나오고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음봉 떨어지는 종가쯤에 하게 되면 눌림 네. 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오더라도 결국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름 관련주로 오르긴 했는데 뭐 네. 난방기구도 다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겨울 관련주기도 하고 한 가지가 이제 예전에 경영권 분쟁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이 1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리스크라면 오너 입장에서는 리스크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또 상승을 보여줬던 신일전자 그렇게 홈쇼핑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실적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동진세미캠이요. 어우, 동진쌤 이렇게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너무 높아가지고요. 35,500원에 10%인데요. 네, 아유, 높게 오래됐어요. 사셨어요. 예. 계속 떨어지기만 하죠, 시청자님 네네. 이거. 35,500원에 10%, 그래도 비중이 높지 않네요. 제가 아, 동진쌤 이렇게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진 세미캠 좋은 종목이긴 한데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사셨어요? 아니, 저 주식 잘 모르는데요. 네. 증권, 어떻게 해서 이 주식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주식, 증권사 직원분이 이거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 잘못이긴 한데, 이거 사고 난 이후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추매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요. 일단은 좀 저점 구간에서 추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으면 뭐 추매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비중은 10%시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저는 이제 이 종목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 선생님이 매수하신 이제 이제 타이밍이 예. 조금 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알아요. 뭐 기업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뭐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던 부분들을 대체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또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실적이 굉장히 계속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성장을 하는 회사예요. 아, 네. 보시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1분기에 290억 정도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보면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뭐 저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왜 컨센서스를 안 만드나 모르겠는데 아마 2020년도에 1,200억 정도 아니면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정도의 매출은 무난하게 좀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퍼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봤을 때 네. 현재 이제 퍼가 18 정도가 돼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요. 그럼 네. 올해 요거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20 정도에서 뭐 연말에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예상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18에서 한 20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면 업종포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예. 이 종목이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시총이 이제 네. 뭐 1조 5천억 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네. 주가도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오지 않는 이상은 뭐 신고가를 막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반도체 섹터 전체가 조금 예. 강하게 움직여 준다든지 디스플레이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줘야지 이 종목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던 흐름을 거래량 나오고 이렇게 이제 좀 되돌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시면 예. 요 추세 저항 자리를 아직은 돌파를 못 해놨어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예. 요 저항 자리 그러니까 31,200~300원 정도 위로 돌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서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 그때 가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오던 흐름이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뭐 자세는 좀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아직은 확실하게 그런 흐름이 잡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항 안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예. 지금 자리에서 좀 애매하게 뭐 그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기술적으로 저항을 만들어 놓은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눌리는 예. 위치가 온다면 그때 공략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한 33,500원 정도 오게 되면 예. 그때 한번 다시 상담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32,000원이 넘어가는 걸 보고서 해야 되겠네요. 하더라도. 네네. 3만 원 위로 일단 31,500원 정도 위로 올라갔다가 예. 조정이 지금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쭉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흐름에서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그렇죠.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아유, 평단 감사합니다. 낮춰서 예. 선생님 쭉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원금 그쵸. 회복만 하면 네. 매수가만 가면은 매도하려고요.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매수하신 거 좀 빼시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동진쌤이 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다음 시청자님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예. 궁금하세요? 네이처셀이요. 네이처셀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매입가는 28,000원이고요. 28,000원. 비중은요? 비중은 잘 모르겠고 1,500주 갖고. 자세하게 그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체 금액 중에 이제 그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한 80% 정도. 80% 정도?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식을 가격이랑 개수를 알다 보면 금액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전체 중에 한 80%? 그럼 비중이 네. 굉장히 높으신 건데 저희 네. 위원님께 좀 네이처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이거 왜 80%나 이 가격에 사셨어요? 좀 아시는 지인분이 좀 내려갔을 때 사면 좋다고 해가지고.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건 맞기는 한데 예. 시세가 엄청나게 터지고 나서 저기 밀려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제 사셨잖아요. 보면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 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서 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거기다 비중이 80%시니까 이걸 분할로 또 모아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선생님 이거 손절가는 생각해 두셨어요? 한 27,000원이나 27,500원 정도 떨어지면 팔려고요. 27,000원 정도. 오늘 아침에 거기
그러니까 오늘장 보면 거기 밀렸다 올라온 거 아닌가? 내렸었는데 깼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뭐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보게 되면 이제 위에서 고점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내려올 때 보면 거래가 더 많이 터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생각해서 이거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한다고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왔던 구간을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사람들 꽤나 많아요. 여기가 이제 보통 매수 이제 타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걸 깨고 내렸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서 다시 이런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시점에서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 깨고 살짝 깨고 올렸다가 뭐 다시 뭐 흔드는 그런 파동이 아니라 아예 그냥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저런 구간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28,000원이면 이거 샀다가 수익권 한번 올라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 오늘 사신 거예요? 오늘 샀어요. 아, 오늘 아침에? 요거 쌍바닥이라고 보고 사신 건가?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 줄 알고 산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사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여기서 저는 한 번은 반등을 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구간 지금 조금 더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요. 26,000원 조금 하회하는 자리에서 반등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사게 됐는데 어쨌든 이걸 80%를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이걸 좀 두 번 나눠서 샀어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 구간적으로. 그때 평단이 아침에 거의 분할로 딱 사셔갖고 바로 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죠? 이거 어렵다. 어렵다. 월요일 날 좀 떨어질라나요? 그럼 아니면 일단 시간 외에서 어떻게 됐지? 시간 외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네요. 거래량이 200원. 뭐 거의 안 나왔고, 그죠? 한 200원 정도 올라서 27,650원이요. 일단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올라오면요. 반등이 아침에 반짝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분봉 흐름을 봤을 때는 장이 뭐 어떻게 좀 올라줘야지 시가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외에서 좀 올랐으니까 안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저항 자리가 27,450원이에요. 그러면 요 가격대 지금 종가로 만들어 놓고 지금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살짝 올렸다는 것은 아침에 뭐 요 정도 만약에 띄워주게 되면 저항을 올려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올라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저께 오늘 이제 뭐 내려올 때 만들어졌던 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800원 정도, 850원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저항인 28,000원을 딱 잡아놓고요. 요 가격대 오면 일단 선생님 비중을 갖다 좀 축소를 하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세게 올라온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게 올라온다. 그러면 29,000원 아니면 뭐 28,500원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다 보거든요. 아마 28,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좀 받지 싶어요. 거기서 오버슈팅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호가를 사실 봐야 돼요. 호가에 뭐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물려 있고 거기서 이제 팔아먹는지 사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선생님 비중 80%는 너무 비중이 크니까 28,000원 위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갖다가 좀 줄여주시고요. 한 30% 정도 물량 28,500원 정도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또 내려가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손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팔고 나서 다시 사신다고요? 팔고 나서 다시 산다? 글쎄요. 일단은 그렇게 올려놓고 이 지금 저항 자리로 생각되는 데가 제가 28,500원, 28,400원 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여기서 얘가 뚫어놓게 되면 요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26,000원대요? 네네. 근데 이게 글쎄요. 일단은 추세 전환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로.
위로 추세 전환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여기서 거래량 나온 거 봐서 이거를 쉽게 뚫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굉장히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 한번 공략하시고 예. 그다음에 일단 비중 한 30% 정도 28,500원 정리하시고 나머지 예. 이제 눌려 내려오면 그때는 글쎄요. 저는 뭐 이 간이 좀 작아서 공략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서의 눌리는 지점을 공략을 한다 하면 다시 재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두시고요. 네. 단기적으로 공략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중을 요번에는 넣을 때 80% 넣지 말고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28,400원, 28,500원 목표가 잡고 그 구간 매도한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 28,000원 이하로 분할로 조금씩 사갖고 한 27,5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 예, 만약에 이탈하면 예. 손절하셔야 돼요. 26,500원은.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이처스에 자세하게 좀 봐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은 좀 상담 스페셜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내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이어지니까요. 미리 접수해 두셔야 3부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 LG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15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아유, 절반이나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LG전자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지난번에 상담 받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봤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지난번에도 누가 LG전자 한번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아닌데. 아,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한 17만 원이 저항자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도 비중이 크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요. 네. 그 LG전자에서 하는 분리막 사업을 오늘 LG화학으로 그쪽으로 넘긴다는 공시가 뜨고 이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LG전자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다음 주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물어보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LG전자 하면 가전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 가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최고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시키는 부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LG 이 전자 회사라는 부분에서 어떤 가전 빼고는 그럼 뭐가 있는데라는 의문을 좀 남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뭔가 가전 잘하고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재한 게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게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급등 나왔던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LG전자가 한 8년간에 걸쳐서 전장 산업 쪽으로의 준비를 계속 해왔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카라는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산업에 대한 이제 부진도 있고 거기다가 가전 빼고는 뭔가 새롭게 이렇게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전장 산업이 이제 그런 부분을 깨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현재 전기 자동차가 이제 신차 판매에서 비중을 얼마 정도 차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40% 정도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 몇 년 안에? 지금까지는 지금 신차 판매되는 비중이 3%에서 5%가 안 돼. 지금 지난번에 3%였는데 5%가 네. 아마 안 될 거예요. 좀 많이 늘어나긴 네, 했는데. 예,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는 내연 기관이 그만큼 이제 95%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신차가 팔리는데. 예,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까지는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한다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기차로 지금 계속 복류를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전기 자동차라는 부분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차라고 보기보다는 좀 전자제품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LG전자가 지금 전장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전이라는 이 부분이 한쪽에 축이 될 거고 다른 한 부분은 전장 산업이 큰 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분리막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는데 빠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조정이 나온 거는 기관 매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에서 실적 발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실적 발표가 되면요. 네. 거기에서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추정치가. 네네. 뭐 1조를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3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든지 2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든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LG전자가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짐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보고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뭐 LG화학에 넘겼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딱히 그렇게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그걸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그런 포지션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주식을 그 매수할 땐 단기적으로 하려고 매수를 했거든요. 길게 보시고요. 네, 좀 길게 보려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전장 사업부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에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추세를 봐가면서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둘까? 뭐 고민이네요. 제 생각에는요. 네. 비중 50%를 가져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선생님 매수가가 위협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좀 네네.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수위를 봐가면서 네. 다시 또 어떻게 뭐 LG를 또 좀 더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좀 반을 줄여놓고 추세를 그렇죠. 볼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요 추세 라인인데 요거 오늘 네. 살짝 이탈시켰거든요.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괜찮은 부분인데요. 네네. 월요일 날. 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좀 명확하게 그려놨어요. 지금 14만 원대하고 네네, 고점은 맞아요. 17만 원대하고 예. 딱 정확하게 그려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번이 눌림이다 하고 다시 되돌림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그렇죠. 못하고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선생님 매수가를 살짝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얼마가 저점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저는 박스권 하단에 오면 산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가격이 오면 살 거야라는 그런 가격 라인을 정해놓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타점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전저점이 저번에 제가 자세히 그래프를 안 보거든요. 이거 장기로 한다고. 네네. 그러면 선생님 15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절반 정도를 만약에 정리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하회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쭉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잠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를 안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 하락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좀 하방으로 눌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또 조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LG전자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첫 번째 상담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HMM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55님이 보내주신 건데 43,400원 라인쯤 매수가가 형성이 됐고 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HMM 굉장히 저희에게 수익을 많이 줬던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이죠. 네. 어떻게 볼까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한 5번 정도 수익을 보고요. 마지막에 한번 손절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약 올리듯이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지금 시장 흐름과 함께 좀 조정을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 운임이 빠지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가지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찾자라고 하면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기름값이 비싸졌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컨테이너선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서 다닐 경우에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4만 원을 이탈시켰어요. 그동안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보게 되면 5월 초에 돌파를 한 이후에 요 구간을 줄 듯 하면서 안 주고 계속 밀렸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요 구간을 좀 하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장막판에 보시면 오전에 이제 밀렸다가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게 좀 크게 보면 약간 지금 고양이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항상 고양이 차트가 나왔던 경우는 급락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요걸 완전히 이렇게 이탈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고양이가 완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43,000원 정도시면 네. 뭐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 저항인 4만 원대를 이탈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 보면 전저점 구간들 이런 지지 라인들을 이탈시켰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네. 이 부분에서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지금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수급은 걱정 없을까요, 위원님?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개인이 사서 올리든 외인이 사서 올리든 누가 사서 올리든 올리기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네. 그럼 뭐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 매수세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도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다가 한 이틀 정도 매도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투신이나 뭐 사모펀드를 빼고는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는 그런 구간에 박스권 하단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크게 일단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대했던 실적만큼 실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운임료 흐름을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그동안 가파르게 빠르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시 일단 매도 관점 생각해 두시고 비중이 5%시잖아요. 만약에 정말 요번에 뭐 미국 디폴트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래서 요 종목이 3만 원을 깨게 된다 하면 그때 가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갖고 비중을 15%로 늘려가지고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계시는 우리 000님 들으셨죠? HMM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연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3부도 상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미리 접수를 주셔야 3부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빠르게 좀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